되게 되면은 아이들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조기 임신을 좀 하게 한다. 성에 좀 너무 일찍 개방이 좀 돼버린다거나 아니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격자 동일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센 사람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센 사람한테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가해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성폭력에 다시 한번 희생자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게 돼서 이게 지긋지긋하게요. 아이들의 평생을 이렇게 좀 따라다니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만일에 아이들이 물론 모든 성폭기획이나 성학대들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강제적이거나 아니면 또 그 사람이 너무 가까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기 접촉, 삽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훨씬 더 좀 더 심각하다 볼 수 있고 가정폭력일 때는 그건 더 말할 나위 없는 고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자매 이야기에서는 두 자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성격적 특성이라든가 인성이나 뭐 이런 부분의 그 품성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만들어주는 환경, 또 부모의 반응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그게 제일 중요한 예우인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부모하고 아이가 친해질 수는 없잖아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부모하고 애착 관계입니다. 애착이 좋은 아이들은요, 이런 위험에 빠지지도 않고요. 빠지더라도 빨리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움을 받죠. 근데 불안정한 애착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걸 얘기해야 되나? 그렇죠. 말아야 되나? 하고 그런 아이들을 또 이렇게 가해자들이 잘 살펴서 그 아이들을 찝어서 가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사랑해서 그런다는데 나는 아무한테도 관심을 못 받는데 사랑해서 저런다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지지 가장 중요한데요. 아이가 이런 얘기를 보고 했을 때 인간으로서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 거짓말이지?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태도는 이제는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지켜줄게. 그러니까 근데 이 일은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요. 아까 그 쌍둥이 케이스에서도 동생이 자기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이의 인지 수준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가해를 한 그 사람의 전적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한테 너 잘못이 아니야 라고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그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그 사람 어떻게 처벌했으면 좋겠니? 하고 물으면 아이들이 막 멈칫멈칫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 저도 같이 했는데 저도 감옥에 가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폭력은 교통사고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정말 많이 다쳤더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요. 중환자실에서 잘 치료받고 그다음에 회복을 하면 후유증은 있죠. 그 일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다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성폭력도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이라는 그 단어가 붙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폭력이고 학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오픈하는 기회를 늘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과연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된 화면을 보고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 아동 성폭력 상담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전화번호는 모르겠고 일단 경찰서도 알리고 글쎄 그 부분도 아직 생각은 안 해보긴 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경찰서 뭐 그런 데도 할 것 같은데요. 자녀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피해 직후 발견하게 된 긴급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1366 여성 긴급전화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입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원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상담사가 현재 상황을 파악한 뒤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 신속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므로 긴급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의 진료나 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원스톱 지원센터로 연계됩니다. 대학병원 내 위치한 원스톱 지원센터로 가보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상담과 의료 지원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수사와 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요. 네, 저희 원스톱 지원센터는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아동의 경우에 위기적인 응급 상황이라면 산부인과 의료진과 응급의학과 의료진, 또 정신과 의료진, 아주대 3차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 지원은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모든 지원을 통해서 또 수사 지원이 연결이 되고 민변단체를 통해서 민형사상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또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 사후적 지원 연계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시엔 피해자와 동행하여 진술 조서, 고소장 접수 등의 일을 돕기도 하며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에게는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녹화실에서 진술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피해자와 보호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즉시 병원에 도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샤워를 하거나 옷 갈아입기 등을 하시면 법적인 증거 채취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 즉시 병원에 도착하시고 샤워나 옷 갈아입기를 하지 마시고 오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행동입니다. 피해자의 안전한 보호와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 10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도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물론 이제 13세 미만의 그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과 그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응급 조치를 하거나 그다음에 의료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심정의 평가, 법적 절차 같은 거, 이렇게 가족 지원을 통합적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전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심리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피해 아동과 부모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놀이치료, 인지행동치료, 가족치료 등을 실시하며 정신과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긴급 상황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나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거나 성폭력 상담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그리고 직접 내방하여 상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스톱 지원센터로 연계되며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성폭력 상담소로 연계되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전국 230여 개가 개설된 성폭력 상담소는 피해 아동과 부모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 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자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 저희가 바로 면접으로 이제 연계를 해서 면접 상담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피해 상황을 듣고 병원이나 경찰서, 그다음에 검찰, 법원까지 같이 이제 동행을 해서 피해자가 심리적인 좀 안정을 통해서 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항상 같이 동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하루에 3명꼴로 발생하는 아동 성폭력. 내 아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안전한 보호와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함은 물론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 또한 반드시 숙지하여야